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 더 나은 삶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고 있는 탑 유튜버 밀리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사일을 도와주러 온 분이나 직장 건물 청소하시는 분, 목욕탕이나 홀 서빙 하시는 분 뭐라고 부르시나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 듣는 분은 그 호칭을 별로 달가워하진 않을 거예요. 아줌마란 사전적 의미로는 아주머니를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 들으면 기분 좋을 리 없죠. 또 그 호칭이 부정적 의미나 이미지가 많아서 아줌마라고 부르면 다 싫어하죠. 우리나라에서 아줌마라는 호칭은 결혼한 여자, 나이가 좀 든 여자, 아이가 있거나 좀 후덕하고 수더분한 차림의 여자, 사회적으로 좀 소셜 포지션이 낮은 쪽에서 일을 하는 여자, 아니면 야구르트 파시는 분들을 부를 때 주로 이런 호칭을 쓰죠. 또 사람들에게 아줌마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고 물어보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지하철에서 자리 맡으려고 막 다른 사람을 밀치고 들어오고 운전할 때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파킹도 막 아무데나 해놓고 이렇게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엔 이런 호칭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물건을 사러 백화점에 가거나 은행에 가더라도 다 고객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줌마라는 호칭도 그분의 연령이나 직위, 입장에 따라서 사모님, 여사님, 선생님 이런 호칭으로 바꿔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 듣기 좋게 불러주면 좋잖아요. 이제 앞으로 청소하시는 분이나 서빙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여사님 이렇게 공손하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르트 아줌마는 작년 19년에 프레시 매니저님이라고 호칭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10대부터 60대까지 남자 여자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본 후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의 아줌마를 어떻게 튜닝해서 21세기에 최적화된 아줌마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뭘 고쳐야 될까? 3가지 정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21세기 아줌마들 먼저 남편 의존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부장적 부계 사회의 산물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자신의 남편을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아줌마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지칭하거나 이야기할 때 호칭과 말투가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남편을 일컬을 때 아유 우리 사장님 나가시고 아유 우리 박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수님이 드시고 이렇게 극존칭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아니죠.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우리 오빠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친오빠를 말하는 건지 남편을 말하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남편은, 우리 신랑은 아니면 우리 누구누구 씨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우리 집사람, 저희 아내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타인들 앞에서 극존칭으로 쓰는 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하늘 아닙니다. 나와 동등한 인격체이고 내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극존칭 써야 될 존재 아닙니다. 그런 성차별적 인식을 나타내는 호칭이나 말투부터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우리 아줌마들 강아지 키우기보다 사회성 좀 키워야 합니다. 아줌마들은 교양 없음의 대표 무리로 통합니다. 아우 아줌마들 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우 큰 소리로 막 떠들고 카페에서 막 고구마나 떡 같은 거 갖고 와서 먹고 지하철에서 막 떠밀고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고 아기 데리고 다니면서 아기보다 더 큰 소리로 막 떠들고 이런 실례를 용감하게 하는 아줌마들 사람들이 너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자이고 뭐 아줌마지만 살짝 공감하는 면 있습니다. 카페에서 남자들이 막 뭐 싸와서 먹는 경우는 없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도 비집고 들어와서 막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아, 다리 아프니까 그렇다고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다리 아프거든요. 어떤 여자분들은 입으로는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난 여자잖아. 자기 남자잖아. 자기가 남자니까 이 가정을 책임져야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유리하게 내로남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다면 남자가 가사일을 마땅히 해야 되듯이 육아를 하는데 당연히 참여해야 되듯이 여자도 가정의 경제적 의무나 가족 부양의 책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줌마들 항상 자신의 발전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희생해야 또는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의무를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억울해하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을 거울에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안 해도 될 희생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주변을 탓할 때가 남자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할 때가 되면은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고민합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진 않죠. 제가 옷 수선을 맡기러 가보면요. 여자가 특별히 남자보다 실력이 뒤진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약속은 남자가 하는 분이 훨씬 더 잘 지키는 편입니다. 남자는 직업으로 하고 여자는 부업으로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남편한테만 올인하지 말고 저 남자 언제 오나 왜 7시인데 안 오지?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만 집중해서 자신의 모습이나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형편없어진 자신의 모습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또 결국에는 상대방 탓을 하게 됩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 30대 여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우울의 밑바탕이 아이 양육이나 남편이나 시댁, 사회 탓일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아줌마도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데 애써야 돼요. 본인을 아끼는데도 노력해야 돼요. 너무 가족들 밥과 반찬 해주는데 집착하지 마시고
한 끼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남편도 다 손 있어요. 아우, 우리 남편은 밥 안 차려주면은 안 먹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냅둬 보세요. 배고프면 다 먹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밥 차려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반찬 사 먹는다고 나쁜 아내, 나쁜 엄마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면, 힘들다면 사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 직장 동료는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에 아이 돌보면서 쓰러질 지경인데도 제사상 음식을 손수 준비하느라 파김치가 됩니다. 너무 힘든데 음식 좀 사사하지 그래. 이렇게 하면은 시댁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제사상 음식을 사서 쓰겠느냐,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 끝나고 나면은 꼭 아유, 그놈의 제사, 그놈의 시댁, 내가 시금치 먹으면 인간이 아니야 라고 이를 갈면서 울기도 합니다. 모든 음식을 내 손을 거쳐야 성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조상이 복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쩌면 조상님도 나보다 더 솜씨 좋은 반찬 가게 전문가 음식을 먹고 싶어 할지도 모르잖아요. 매번 매스컴에서 우리가 집밥, 엄마 손맛 이런 걸 외치니까 거기에 세뇌된 것 같은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 먹을 수 없던 시대, 엄마들의 직장이 주방이었던 시대, 다른 걸 배우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우린 한 남자 밥 해주려고 뒷바라지 해주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둘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예요. 오늘 우린 과연 21세기 아줌마로 잘 튜닝되어 가고 있나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